안녕하세요. 영단어로 보는 글씨 못 쓰는 똥손세 계사입니다.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아편 전쟁인데요. 영어로 우리는 아편을 오피움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 아편 전쟁을 오피움 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또 이 아편 전쟁은 1839년부터 42년까지 총 3년에 걸친 The First Opium War 1차 아편 전쟁과 56년부터 60년까지 치러진 2차 The Second Opium War로 나눠질 수 있고요.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아편 전쟁이 간혹가다 앵글로, 이 앵글로라는 단어가 이제 영국이라는 국가를 형용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. 영국의 아니면 영국에 있는 사는 그 앵글로 섹슨족의 앵글로, 즉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렀다 해서 간혹가다 이 오피움워가 앵글로 차이니스 워라고도 불리게 합니다. 이 국가를 형용하는 영어가 좀 있어요. 역사책에서도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청일 전쟁 같은 경우도 중국을 영어로 형용했을 때는 사이노라고 부릅니다. SINO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청일 전쟁은 Sino-Japanese War라고 영어에서 많이 얘기하고요. 또 우리 또 생각해 보면 러일 전쟁, 러시아를 형용하는 건 Russo, SSO라고 부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러일 전쟁은 Russo-Japanese War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아편 전쟁을 다시 돌아가서 아편 전쟁을 또 우리가 파면 팔수록 그 내용이 방대한 게 또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1차 아편 전쟁에서도 이 아편 전쟁의 이제 시작점에 대해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이 아편 전쟁은 19세기 중반 엄청나게 커져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를 호령했죠. 유니언잭 한번 그려볼게요. 대영 제국 British Empire,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국. 청나라의 국기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청이라고만 쓸게요. 발음할 때 QING라고 하는데 칭입니다. 칭. 모든 영문 텍스트북에서는 청나라를 중국어로 발음해서 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청나라를 무조건 다 칭 엠파이어, 칭 다이니스티라고 부르기 때문에 칭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100% 청나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영국이 중국의 마약인 종류인 아편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물품을 대놓고 수출하기 시작했고 자국민이 엄청 힘들어지고 페인으로 가는 이 사회적 이슈가 청나라 정부를 결국 아편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굴복하지 않은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. 또 근데 저희가 전쟁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전쟁이 1800 중반에 시작했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뭐 100년 전, 즉 18세기 중후반부터 중국산 사치품, 영어로는 Chinese Luxury Goods, 중국산 사치품, Made in China Luxury Goods라 불리는데 이 사치품 중에 총 탑3가 그 당시에 서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불티나게 팔렸고 이제 서양 귀족들한테 이게 모든 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엄청난 디맨드를 이루게 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넘버 원 of Made in China가 바로 실크입니다. 실크. 중국산 비단. 그다음 두 번째가 포슬레인이에요. 중국산 도자기. 그리고 마지막이 그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현지에서도 좋아하는 Wanna have a cup of tea? 맞습니다. 맛있는 차. 타는 차 아니고 맛있는 차. 티입니다. 그래서 이 실크 포슬레인 티가 그 당시에 차이니즈 럭셔리 굿의 3대장으로서 엄청난 유럽의 인기를 갖고 있었어요. 또 플러스 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캔턴 시스템.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광동 체제라고 하는데 이 캔턴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 광저우의 다른 영어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청나라가 이제 엄청 큰 대국이잖아요.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영국, 뭐 프랑스 이런 오랑캐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캔턴 시스템, 광동 체제를 만들어서 너네들이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? 그럼 무조건 캔턴, 즉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해.
일종의 좀 쇄국 정책인데요. 이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열강들이 이 켄튼 시스템은 불리하다, 공평하지 않다 해가지고 항상 this is imbalanced trade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불만이 많았어요. 또 엎친 데 덮친 게이 켄튼 시스템 불만도 많은데 거기에 자국의 돈이 엄청나게 럭셔리 굿즈 수요의 폭발로 인해 빠져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. 이 상황에 대해. 그래서 그 사치품이 영국의 캐시가 청나라로 매년 빠져나간 양이 30년 동안 4,200만 양이래요.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봐도 대충 많아 보이죠. 또뭐 포르슬레인 실크도 유명한데 19세기가 좀 되면서 차 수요가 막 늘어나다 막 폭발적으로 맛있는 차가. 그래서 지금의 영국의 차를 마시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커피보다 뭐 차를 마시고 한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오피움 이 당시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차의 수요가 폭증했던.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인데 영국 일반 가정의 5%가 이 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고 차 하나 때문에 영국과 대중국 무역의 90%를 이 티 트레이드가 독점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차 때문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은화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야. 막 28,000톤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. 은화의 양만 그 당시에. 또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. 서구 열강들이 싫어하는 거. 중국의 콧대 높은 걸 보이는 켄튼 시스템. 또 이 켄튼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 중국에 대한 청나라 쇄국 정책을 너무 싫어했죠.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게 나타납니다. British East India Company, 영국의 동인도 회사죠.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 거고 인도양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모직물 시장하고 향료 획득 이런 독점 무역을 목적으로 이뤄 세워진 영국 회사이고요. 이 계속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이 중국의 럭셔리 굿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니까 영국 정부와 함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.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엄청나게 빠진 이 금은 부하들이 다시 우리 쪽으로 되찾고 싶고 당연히 뭐 회사이기 때문에 서플러스가 남는 걸 좋죠. 그래서 대영 제국이 당시 생각했던 게 좀 나쁜 얘기죠.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. 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만주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. 동선이랑 뭐 상하이 쭉 가서 사천성,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, 뭐 내몽고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저희 대한민국, 타이완 그리고 좀 거리는 좀 다르겠지만 이게 인도라고 볼게요. 서쪽에 있는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있겠죠. 그 당시에 뭐 19세기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철종쯤 됐겠죠. 조선 다이너스티 확실하지 않습니다. 대만, 타이완은 그 당시에 청나라 시대였고 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. 근데 인도에서도 요쪽 동북쪽 요게 이제 벵갈 리전이라고 불러요. BANGAL. 이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벵골 지방이에요. 벵골 지방.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동북 인도쯤 되겠죠. 이 벵골 지방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영국인들이 아편을 엄청나게 재배했어요. 또 아편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은 이 동그란 이게 이제 양귀비입니다. 이게 양귀비가 이제 벵갈 지방에 엄청나게 재배를 했는데 이 양귀비가 영어로 우리는 포피, 강아지 아닙니다. 이 양귀비 공식적으로 포피라 불러요. 이 포피 안에 덜 익은 꽃봉오리하고 꽃씨에서 채취되는 게 이게 아편이에요. 이 포피 안에서, 양귀비 안에서 이게 항정신적 마약인데 이 아편을 만들려면 양귀비 추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포피가 이 벵갈 지방에서 very famous 라고 하더라고요. 또 웃긴 게 이 벵갈 지역 쪽 위에 가면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.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화가 히말라야 양귀비입니다. 그 뜻은 뭐냐면 이쪽 지역이 원래 옛날부터 몇백 년대 양귀비 재배로 되게 유명합니다. 좀 아이러니하죠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동인도에서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생각해낸 게 우리가 인도를 식민화시켰고 이 아편을 인도 벵갈 지방에서 대규모로 제 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도 거리도 나름 가깝긴 하죠.
이 기회를 틈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스멀스멀 이 벵갈 지방에서 키운 오피엄을 광조를 통해서 파는 거다. 또 어차피 좀 슬프게 그 캔튼 시스템 때문에 다 팔고 싶은데 광조에서밖에 못 파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역사를 좀 보면, 이번 전쟁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모든 사회적 이슈나 이런 뭐 페인, 이런 사회적 문제가 모두 다 광저우에서 일어났습니다. 안타깝게도.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, 즉 1838년까지 영국은 중국의 진짜 아편만 1,400만 톤어치를 팔아요. 엄청난 거죠. 아편 무게만 1,400만 톤이에요. 1,400톤.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. 유명한 사람 이렇게 네모 하나 그려가지고 써야겠네. 전쟁 바로 1839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몇 달 전에 청나라 황제가 임칙서라는 사람을, 임칙서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영문에서는 림제수라고 불러요. 이게 아마 아까 청처럼 이게 임칙서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꿔서 임칙서라고 하는데, 중국어 발음을 뭐 림제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문 텍스트북에서 림제수라고 합니다. 이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임칙서인데, 아무튼 영문 교과서로 100% 다 임칙서입니다. 저게 림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viceroy라 그래요. viceroy, 림제수. 이 viceroy라는 뜻이 영어로 총독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황제가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바로 광저우로 파견을 시킵니다. 거기서 받은 그 업무 롤은 뭐냐? 가서 아편 밀수를 바로 금지시켜라. 상황이 너무 광저우, 켄튼에 너무 심각하니까. 그래서 이분이 켄튼에 왔더니 너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. 임칙서는 영국 마약상들이 숨긴 아편이 2만 상자가 넘는다는 간파를 했고 바로 숨겨둔 걸 바로 내놓으라고 해서, 근데 그것이 영국 상인들이 뭐 처음에 말을 안 들었겠죠.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. 그래서 광동에 있는 영국인 거주하는 지역까지 봉쇄를 합니다. 뭐 물자 이동을 아예 단속을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아예 굶어 죽을 위기까지 놓이니까 마약상들이 바로 항복을 하고 이제 아편을 갖고 있던 세이브한 아편을 주는데 그 상자의 수가 21,306상자라고 하더라고요. 무게로 치면 237만 근이래요. 그리고 그거를 이 수많은 아편들을 광저우에서 갖고 온 거를 총 얼마? 2만 투묘 2만 상자를 바로 광저우 앞에 있는 바다에 다 폐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영국의 의회에서 얘기가 난 후에 결국 전쟁을 시작하자, 아웃브레이크 워에 표결이 난 후에 바로 영국군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, 이게 대충 뭐 아편 전쟁의 이런 아웃브레이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다음 편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